얼굴 뭐 좀 더 크게 할까요? 조금만 더? 아니 뭐 전 상관없는데요. 얼굴 안 그래도 큰데 뭐 자꾸 땡겨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식의 후 불철주야 우리나라 군 인권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고 또 최근에는 이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한 재판을 아주 엄중하게 감시하고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소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에 봬요. 정말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네. 모시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네. 여러 차례 사실 요청을 드렸는데 정말 오늘 힘들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뭐 하지만 오라는 데는 없었고 일 때는 비상행동에서 그러니까. 그 파면시키느라고 제가 갈아놓느라고 맞아요. 다른 단체 활동가들도 뭐 다 와서 밤새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출연 요청을 제가 수락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사실 조성식의 후기 좀 구독자 수가 아직 좀 미약해요. 근데 오늘 이제 소장님이 왔다 가시면 일단 이제 10,000명은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안 넘으면 어떡하지? 제가 어디 막 링크 막 올려야겠네요. 네. 아니 또 많이 보시면 또 많이 봐. 네. 막 수십만도 나오고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구독을 안 하시는구나. 구독을 아직 이제 얼마 안 됐고 시작한 지가 좀 해야죠. 네. 자주 나와야겠네요. 좀 시간 되시는 대로. 네. 제일 따끈따끈한 뉴스가 군사 재판이 또 있었죠? 내란 어제. 관련해서. 어제. 네. 그 얘기부터 좀 하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윤석열 내란 수계 재판만 관심이 좀 많으셔서 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십니다. 또 네. 그리고 이게 그 법원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살면서 경찰서 한 번 안 가보시는 분들이 뭐 법원 가면은 대부분 가시는 게 뭐 이혼 소송이나 뭐 이런 거지 이 형사 재판은 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이 두 군데에서예요. 지기현 재판장이 하는 곳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 거기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조지호, 김봉식 요렇게 묶여서 요 사람들 특징은 민간인들은 서울중앙지법 지기현 재판부에서 왔고요. 그럼 나머지 군인들은 이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그리고 얼마 전에 고속으로 풀려난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 재판을 받습니다. 정보사령관 이렇게까지요. 그래서 이건 한 재판부에 받아요. 어느 재판부냐면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선고한 국방부 중앙지역 군사법원. 네. 아니 재판부도 같아요? 네. 1심 재판했던 거기? 네. 그 재판부 훌륭하던데? 그 재판부를 여인이 형이 처단하려고 뒷조사하다가 완전히 그냥 거기도 막 실어서 나누려고 했던 것도 네, 맞습니다. 명단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배 타고 백령도 갈 뻔했어요. 아유, 정말. 참 정말 물고기밥. 내란이 조기에 진압이 돼서 망정이지. 자칫하면 정말 이게 뭐 저승길 동행할 뻔했어요. 맞아요.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던 건데. 그래서 이 재판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징점은 이들 중에서 가장 재판이 늦는 사람이 윤석열. 가장 빠른 쪽이 어디냐면 군사법원 쪽입니다. 군사법원 역시 군사법원은 이제 속도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6월이면 구속 만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6월 안에 1심 선고가 안 끝나면 석방을 해야 돼요. 구속 만기로. 그러니까는 재판부가 계속 이제 재판을 매주 막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보석 신청을 해서 어제 보석 심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형은 어제 또 보석 신청을 해서 4월 30일 날 보석 심리가 열려요. 제가 좀 불안한 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석방시킬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아직 윤석열 재판에 가서 증언해야 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력을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속되지 않고 이제 석방시켜 놓으면 전화도 마음대로 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잔여 증거들이 지금 수사가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재판부 입장에서 모르죠. 왜냐하면 공소 제기가 안 됐으니까. 이럴 경우 사실상 우리 사회에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명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은 어제 재판에 쟁점이 됐던 것들이 신속 이기동 사단, 이 사단의 병력을 출동시키는 것을 명령했냐 안 했냐가 핵심 과제였어요. 예. 이거 제대로 수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 부분 아직 조명도 잘 안 된 것도 이 사단. 예, 그게 국회에서 조금 언급됐고 어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전화한 거 맞다고 했고요. 출동 대기한 것도 맞다고 어제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사실상 실제 계엄 해제 결의가 나간 후죠. 후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제2계엄 폭로도 하고 국회에 그 앞에서 제가 오늘 밤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수도로 진격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거짓말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수사 미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공수처도 수사를 하고 특수본, 그러니까 검찰 특수본도 하고 경찰 특수단도 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만 빨리 특검이 통과돼야 되고 저희가 어제부터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그 내란 특별 관련 법들을 세트로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란 특조위 그리고 내란 특검, 내란 특별재판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반민특위. 맞아요. 반민특위 모델형입니다. 우리 이제 재헌헌법에서 만들어진 반민특위는 친일파들 청산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조사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검찰부도 넣고 특별재판부도 둬서 특별재판부의 위상은 대법원장하고 재판부 재판관들이 그 지위가 동일했어요. 그만큼 이제 속전속결로 친일파들을 이제 기소, 재판, 차단 이렇게 가려고 했던 것인데 이승만이 1년 만에 이제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무장 해체시켰지 않습니까? 투위원들 체포해가고. 네, 그래서 내란 특별조사위원회는 기소할 사람, 그러니까 수사해서 기소할 사람들을 특별검찰부에 넘기고 나머지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자료를 남겨놓는 것이죠. 예컨대 김영기 중령 특전사 자기가 들어갔지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게 무슨 개소리냐. 국회의 주인은 의원인데 무슨 개소리냐라고 하면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재판 윤석열 앞에서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라. 단전 지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너무 많이 보신 것 같다. 윤석열 면전에도 그 얘기했거든요. 그 엿먹으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을 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자기가 이게 얼마 전에 윤 검사가 항명으로 이게 박정훈 대령에게 구형을 했는데 자기 생각이 났다.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는데 이분이 법학을 전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당시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는 명령을 수행해서 의사당을 깨고 들어갔지만 어떤 명령을 구체적으로 했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자기 고백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 자기 고백부터 시작해야 내란이 청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처벌하자 이런 주의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냈고 그러면 왜 본청에는 진입하지 않고 망설였던 사람들 그리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저는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다시는 이와 같은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반란을 일으키는 예가 없는 거죠. 그래야지 이분들도 이 헌재 판결에 따라서 대한 국민을 배반한 행위다에 대해서 나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날 이렇게 쏘가서 출동을 했고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좀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자기 고백들이 있어야 이분들도 상처 없이 일상을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와서 그냥 하품이나 하고 있고 졸고 있고 카메라 보고 씨 웃고 있고
가관도 아닙니다. 네. 뭐 여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사단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네. 그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던 분이 이사단이 원래 그 양구에 있던 네, 부대예요. 맞습니다. 전방부대인데 네. 지금 이제 양평으로 옮겨가서 이 예, 신속 맞습니다. 기동사단? 예, 맞습니다. 제2 신속기동사단이라고 그 임무가 주로 뭡니까? 좀 새로 창설했는데요. 네. 여기는 잘 모르실 건데 우리가 이제 이게 육군 편성인데 육군 편제는 이제 여기 항공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헬기나 그 장갑차, 탱크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동해서 네. 그러니까 기갑여단도 신속군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장갑차하고 탱크가 마구 들어오는데 여기에 헬기, 공격형 헬기 같은 것들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기동군으로서 그 수도를 확 점령할 수 있는 화력이 센 그런 부대입니다. 그 양평이면 서울서 멀지도 않고 여기 금방 오죠. 양평이면은 새벽이면은 1시간 내부시면 다 하죠. 40분.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그 기동 여단이 두 개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어쨌든 이 부대가 지금 출동 준비까지 다 하고 있었다. 네, 네. 그리고 그것을 최종 그 지시한 자가 군 지휘계통으로 지금 박안수 계엄사령관이었나요? 박은수 계엄사령관은 네. 부인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겁니다. 계엄이니까 점검하는 수준에서 물어본 거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전부 다. 참 처음부터 참 진술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죄를 받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윤석열이 진술하는 것과 일치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계엄을 하려고 하는 건 약간 겁주려고 한 거야. 네. 그리고 평화적으로 하지 않았어.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 무슨 폭동이야. 총을 쏘지 않았어. 나는 인력을 좀 작게 가져가라. 겁만 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일맥상통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VTC 하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정군 그렇죠. 주요 지휘관들 모아가지고 지금부터 계엄인데 장관이 명령하고 장관이 명을 따르지 않으면 항령으로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왜 해요? 네. 그러니까 겁만 주려면 전화해가 계엄 선포 안 해도 돼요. 전화해서 야 대테러 훈련이니까 수방사하고 특전사 가서 좀 한 바퀴 둘러보고 혼 좀 내고 와 이러면 되는 거죠. 이것도 웃기잖아요. 군대가 무슨 살령도 아니고 네. 대통령이 법에 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정치사면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처음에 12월 1일 날 공관에서 김용현이 가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불러요. 윤석열이. 네. 그 계엄할 건데 가용 병력이 어떻게 되냐 물어봅니다. 네. 3만에서 5만 얘기해요. 윤석열이 쫄았어. 너무 많아. 야,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 줄여봐. 해서, 5천. 네. 야, 좀 더 줄여봐.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전화해서, 야, 병력 더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이 군을 통수하고 있다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군대 근처도 일단 뭐 안 가는 거 원인도 저도 군대 안 가지만. 군대 안 가도 잘 살잖아. 아니, 계엄할 때 저한테 물어봤으면 성공했지. 예전에 김사 계엄관 뭐 있다가 잠깐 계엄이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 이사단을 그 새벽에 1시 이후잖아요. 그렇게 출동 점검 출동 준비 지시까지 내려갔다는 이사단에 대해서 자 특전사가 빠져버리니까 응?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제 뭔가 제2계엄을 해야 되는데 우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을 찾은 거죠, 이사단? 예, 이사단이랑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의심되는 게 구삼회, 이 기갑여단. 파주. 예, 파주. 여기는 그 자기 부대를 이탈해 있었잖아요. 그날 휴가를 내고 그치. 수사 자기 2단에 시간에. 합류하려고 이제 모처럼 이제 롯데리아 회동에도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도대체 계엄이 발령됐는데 지휘관이 사실은 그날 휴가 내도 계엄이 발동되면 부대로 원복해야 되는 게 맞는데 원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 수사 이단과 함께 이 기갑 여단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으로밖에 추정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구삼회가 지금 구속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그렇네요. 예, 더더욱 문제는 이 기갑 여단을 지휘하는 예. 직속 상관인 그 1군단장이 지금 대장 승진을 위한 육군 참모총장 승진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3명이 인사검증한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 한미연합부사령관 강신철 대장, 그리고 여기 1군 단장, 3군 단장 이렇게 3명을 지금 인사검증을 하는 게 파면 전에 했대요.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없는데 장성 인사검증을 대통령이 원래는 지시를 해야 국정원에 인사검증이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서 인사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럼 인사검증을? 윤석열이죠. 누가 합니까? 뒤에서. 그러니까 파면 전까지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작업을 해놨네요. 작업을 다 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기억이 파편화돼서 그런데요. 기억을 조금 모아보면요. 윤석열이 국회에서 파면되고 나서 윤석열 열심히 자기가 파면 안 되기 위해서 또는 최악의 경우 파면이 됐을 때를 가정해서 알박기 인사를 계속 합니다. 구속됐을 때 누구 알박기를 하냐면 경찰 인사 알박기를 하죠. 기억하시겠죠? 저희가 그 내랑 공공 57명 경찰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하고 싹 고소해서 고발해서 아주 명단 뭐 얘기하고 피의자 입건시켜놨는데 이런 알박기를 쫙 촘촘히 하면서 그 총경들까지 할때라도 인사해서 경무관 승진시켜요. 예를 들면 용산경찰서장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자기 집 잘 지켜줬으니까. 그리고 그 저희가 깜짝 놀라는 건 헌법재판관 2분이 이제 얼마 전에 퇴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통은 인사검증을 할 때는 흘리죠. 뭐 2명, 1명이 후보다 그러면 2~3명을 흘려서 3평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듣고 그 중에 1명을 추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냥 한덕수가 지명을 해버리거든요. 그 지명권도 없는 사람이 지명을 했다는 얘기는 그것도 이완규 같은 사람을 윤석열이 하는 거죠. 그런 인사는. 그러니까 이런 인사도 촘촘하게 알박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에 있을 그 중폭의 장성 인사를 지금 단행할 수도 있다. 네, 저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건 제2 내란이죠. 일단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이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행위 자체가 일단 행위 자체가 반헌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행위 자체가 뭐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누가 뭐 차단하거나 최소한 견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군에서? 없죠. 장관 대행이 지금 차관이죠. 네. 그럼 그 사람은 역할이 뭐예요? 그 사람은 안 하고 싶겠죠. 김선호차란 스타일이 그런 무리수 주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제가 뭐 단연간 김선호 차관하고 같이 일을 해봤지만 장성급 인사면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파면됐으면 이거 중단돼야 되죠. 근데 이제 한덕수 같은 사람이 한덕수가 대행인으로 근데 대행은요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덕수에게 투표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그 누구도 한덕수 찍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파면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장군 인사를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네. 한덕수가 이 주요 인사까지 자기가 결제하고 그러고선 출마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하는 짓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는 짓이요. 저는 무슨 짓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노를 너무 심하게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인사는 진짜 심각한데 이게. 네, 저는 그렇게 하면 칼로 먼저 칼로 망한다고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거기 뭐 부인이 무속에 엄청 심취해 있고 김건희 씨하고 둘이 올려다니면서 점집 가고 이러는데 그런 거야. 제대로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왜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방식으로 국군 장병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실상 군의 사기 문제와 지금 이미 군은 숙대밭이 됐거든요. 그걸 정치에 이용해서 반란을 가담하게 해서
치욕적인 역사를 지금 군을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으로. 우리가 단절하자. 전두환 노태우의 쿠데타, 네. 그리고 5.18 광주 학살, 광주 민주운동 학살에 대해서, 그리고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이런 것들을 다 역사적 단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의 망령을 다시 살려놨어요. 네. 그리고는 자기는 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두 쿠데타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네.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이건 본인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네.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럼 사실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 대통령 유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자결하셨어야지. 아니, 그래야지 전치 사변에 준하는 계엄령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경우는 참 처음이거든요. 거의 세계사에서도 전무후무한 네. 친위쿠데타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막 중국 공산당 막 욕하고 다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마오쩌둥이 한 문화대혁명 비슷한 거 어디서 차용해가지고 써먹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중국 공산당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식으로 정치하려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다. 자기가 실각할 것 같으니까. 마오쩌둥이 막 장강에서 막 수영하고 이러면서 쫙 이제 문화 대혁명을 일으켜서 홍위병들 앞세워서 기존의 자기 반대파들을 다 숙청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따라 배워가지고, 나는 군대가 있지. 군대를 그러면 문화 대혁명 때 홍위병을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막 이러는데, 지금 보세요. 자유대학이나, 정광훈이나 하는 거 보세요. 거의 문화 대혁명식, 홍위병식으로 막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국말 해봐. 경찰한테도 한국말 해봐. 문화혁명 때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야, 니네 집에 왜 바이올린이 있어? 너 서양 귀신이 있네? 이러면 다 파괴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이 중국 공산당 스타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려면 오히려 정치로 풀어야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러니까 내가 총선에 졌으니까 이 민의를 수용하고 야당이랑 어떻게든 협력해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가겠다 라고 해야 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못한 것 같아요. 자, 군사법원의 재판은 지금 공개된 상태로 하고 있죠? 군사법원 재판이나 이제 중앙지법 재판이나 다 공개되는데, 문제는요, 이게 정보사 재판을, 그러니까 정보사에서 나오는 증인들이 하는 재판은 다 비공개예요. 그게 어떤 재판이냐면 김용현 재판인데요. 김용현 재판이 지금 총 준비 절차 기일하고 5번 했어요. 5번 했는데, 준비 절차 기일이야 이제 방식 정하는 거고 증거인멸 관련돼서 하는 거니까 4건의 김용현 재판이 모두 다 비공개됐습니다. 아니, 그게 다 정보사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내용이, 국방부가 요구해요, 검찰에. 네. 정보사의 직제나 이런 것들은 다 군사기밀이라서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검찰이요, 검찰도 참 문제예요. 내는 줬다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검찰도가 아니고 검찰이 문제예요. 아이고, 검찰도 문제고, 경찰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지금 법원도 문제고. 되게 답답합니다. 하여튼, 이거를 수용해가지고요, 갑자기 재판부에다가 비공개해주세요, 이래. 그럼 직위원은 시근하고 비공개 승인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검사들도 국방부 가서 비치인가 허가받았고요. 직위원하고 배석판사들도 비치인가 허가받고요. 김용현의 변호인도 비치인가 허가받아요. 그래놓고는 재판 딱 시작하면 비공개 수사하면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죠. 왜냐하면 요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국회에서 국정조사할 때 노상원의 부하가 나왔었죠. 거기에 차폐하고 뒤에서 집어냈던 폭탄조끼 발언하신 분, 그 발언할 때 김선호 장관대행이 막 제지시키잖아요.
그건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요. 그렇게 불법을 하는 건 군사 기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HID 요원에게 네. 정치인들을 납치해서 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게 군사 기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말도 안 돼. 온 국민이 알아야지 오히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하는데 제가 죽이려고 거기에다가 막 요리를 하다가 뭘 탔어. 그러면 이게 진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법정에 끌려갔으면. 네. 무슨 요리를 하고 있었냐. 뭘 하고 있어요. 뭘 넣고 했는데 이럴 때 뭘 해야지 이게 이 독이 향도 안 나고 눈치를 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레시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과정을 모두 비공개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보안이라고 하는 지점이나 기밀이라고 하는 지점은 진술인으로 하여금, 즉 증인으로 하여금 군사기밀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민감한 정보는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해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합니다. 어제 군사법원도 그 연공 열어준 거 있잖아요. 우리 서울상공. 네. 열어준 책임자인 수방사 대령이 와서 진술했어요. 네. 거기도 기밀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그렇게 당부를 해요.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것은 가급적 직접적 표현을 하지 않고 이걸 좀 순화시켜서 네. 취지만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그 반대신문 할 때 그 누구죠? 박안수, 네. 이진우 이런 사람들이 반대신문 할 때 그거를 필터링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문하면 군인들은 어떤 뜻인지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건 지변재판부가 작정을 하고 군대 편을 들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과. 왜냐하면 거기에 정보사에서 추가 기소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